세상은 참 요지경입니다. 아니 남편이 이상한 거겠죠. 처가하고 아내만 바라봤던 남편의 잔머리, 거기에 얽힌 피해자들, 그런 사연입니다. 남자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애초부터 너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아냐? 너 능력하고 네 아빠 재산이 탐났던 거지? 같이 사는 사람이 엄연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두라는 얘기인가요? 만약 그랬더라면 저도 같이 콩밥을 먹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애초부터 절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인간을 잠시나마 믿었던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로 무대 연출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기도 해서 직위가 꽤나 높아요. 공연 날에는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에 있기도 하죠. 남편과는 공연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티켓을 판매하는 사이트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고 거기에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군요. 학창시절부터 공부랑 일만 열심히 하던 저에게는 다른 유형의 사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 면들이 신기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 인간의 전략이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느꼈지만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늘 남편보다는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죠. 항상 차분하시고 온화하셔서 모자가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어디를 가나 문제아가 한 명 있기 마련이잖아요. 시어머니는 너무 좋으신 분이셨지만 시고모부와 시고모가 늘 거슬렸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친가를 닮았다는 것에 100%로 확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거 보험은 너가 여태 들은 거랑은 다르다니까? 요새 보험 하나만 드는 사람이 어딨니? 너도 참 꽉 막힌 소리 한다 얘. 결혼하기 전부터도 저를 보면 그렇게 보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네, 본인이 현재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시고모부는 저에게 아빠 회사에 배달기사 자리 남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저희 아빠는 큰 조명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꽤 큰 규모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경력이 오래되셨고 품질은 최고라 꽤 번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연출하는 무대에 필요한 조명도 거의 여기에서 가져다 씁니다. 물론 사업적으로 제대로 된 계약을 하죠. 그러기에 제가 결혼할 때는 30평의 신축 아파트를 매입해 주셨어요. 시작부터 잘 살라면서요. 시고모부는 현재 배달 일을 하고 계신데 벌이가 영 시원치 않았나 봅니다. 아무래도 들쑥날쑥거리는 직업이니 그럴만하다고 생각은 했죠. 그런데 저희 아빠가 조명 사업을 한다는 소리에 솔깃해하더군요. 게다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배달기사도 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업무를 한다는 말을 듣더니 더 욕심이 났나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짜고짜 결혼하자마자 저한테 아빠 회사에 자리가 없냐고 물어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매번 이렇게 일하는 게 불안해서 그래. 나도 일 잘한다는 소리 꽤 많이 듣는 사람이야. 아버님한테 나 한 번만 소개해줘. 부탁할게, 응?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고모부 아니어도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시고모는 매번 저한테 보험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시어머니에게 걸려서 한 소리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애한테 그놈의 보험 이야기 좀 그만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보험을 강매합니까?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한테 보험 얘기 하기만 해봐.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아유, 며느리 없는 사람 뭐 서러워서 살겠나? 그래도 시고모는 저희 어머님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잔소리 들은 이후로는 보험 이야기는 전보다는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고모부가 난리인 거죠.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고 왜 두 사람이 부부인지 알겠더군요. 제 개인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핸드폰으로 전화까지 와서 한동안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날은 조명 때문에 아빠랑 상의할 게 있어서 잠시 친정집에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고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요새 시고모부님이
자꾸 아빠 회사에 배달기사 자리가 있냐고 계속 물어봐요. 결혼 전에는 시고모님이 보험 이야기 하더니 이제는 잠잠해지나 싶더니 시고모부님이 난리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될 것이지. 그걸 뭐 한다고 혼자 속을 끓여. 저번부터 너희 시고모도 그렇고 진짜 너무들 하네. 엄마한테 그 사람 연락처 줘봐. 사실 아빠에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해보라는 성화에 어렵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엄마는 이미 화가 나셨는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 고모부에게 이력서 써서 한번 아빠 회사로 오라고 해봐라. 우리 딸이 이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데 아빠가 그것도 못 해주겠니? 저랑 아빠가 무대 연출에 필요한 업무로 엮여 있다고 해도 저는 가족끼리 같은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시고모부도 시댁 식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한 건 매한가지였어요. 더군다나 엄마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반대를 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써요? 잘 생각해봐요. 나중에 더 큰일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엄마는 이때 무언가를 느끼셨던 거 아닐까요? 평소에도 촉이 좋다고 느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빠는 완강하셨어요. 그래도 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낫지. 그냥 쓰진 않을 거야 나도. 이력서 보고 제대로 뽑아서 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내가 여력이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넘어가자. 아빠는 끝내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뭔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했었습니다. 결국 시고모부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회사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나름 경력이 있으셔서 같이 일하기로 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어서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더군요. 기분이 조금 언짢기는 했지만 그보다 불안한 마음에 아빠에게 폐만 끼치지 않았으면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시고모가 저에게는 말이 안 통하니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나 봐요. 집에 돌아온 저에게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고모는 나 어릴 때부터 내가 정말 좋아하고 따르던 분이셨어. 나이 드셔가지고 보험일 열심히 해보겠다고 자기한테 부탁하는데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을 해? 정말 너무한다. 그게 왜 너무해? 너무한 건 고모님이야.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질 않나. 얼마 전에 시 고모부님도 일자리 때문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한 건 알아? 연락처 너가 알려줬니? 남편은 시 고모부 일은 미처 듣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시고모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자기가 불만인 이야기만 했을 게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하니 그제서야 반응이 좀 누그러지더군요. 알고 보니 연락처도 시고모가 알려준 모양이에요. 남편에게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 아마 시어머니 핸드폰에서 몰래 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로 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시고모는 보험회사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말 하나는 정말 잘했거든요. 가끔 너무 터무니없는 부탁을 해서 문제였지만요. 아무튼 남편과도 큰 싸움 없이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연출하게 된 무대가 너무 좋은 공연이어서 표를 넉넉히 구해서 남편에게 전했어요. 시어머님이 딱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가끔 이런 일이 잡히면 표를 구해서 전달해드리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제가 무대 연출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댁까지는 가지 못하고 남편에게 주며 꼭 모시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공연이고 보고 싶어 하셨으니까 꼭 모시고 갔다 와. 그리고 넉넉히 구했으니까 고모님이랑 고모부님도 같이 모셔가도 되고. 고마워 자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이렇게 대신해주고 내가 꼭 엄마 모시고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 남편만 믿었습니다. 보통 무대 연출을 하면 뒤에서 지켜보는데 이날은 어머님도 오신다고 해서 관객석으로 가서 같이 볼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시간도 되어서 잘 됐다 싶었죠.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제가 전해준 표 좌석으로 갔는데 생뚱맞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였어요.
아직 공연이 시작하기 전이라서 얼굴이 자세하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헷갈릴 수가 없었습니다. 옆 사람은 제가 너무 뚫어지게 보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남편에게 준 좌석표가 대략 4장이었는데 모두 다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일단 잠시 좌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혹시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으니까요. 나 지금 자기한테 준 좌석 옆에 가서 앉았는데 다른 사람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거. 다들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혼자 가는 것도 좀 그래서 나도 시간이 애매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 줬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남편은 꽤나 당황한 눈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의 저라면 티켓을 주고는 무대 뒤에서 보곤 했었으니까요. 제가 옆좌석까지 갈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이 바빠 그렇게 일단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저와 남편 둘 다 쉬는 날에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저것 반찬 좀 전해주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저희 친정엄마도 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넷이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연출한 공연은 잘 끝냈니? 그거 굉장히 재밌어 보이던데 예매하고 싶어도 금방 매진이더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 그날 일 있으셨던 거 아니셨어요? 제가 분명 승훈 씨한테 어머님이랑 고모님네 모시고 갔다 오라고 표 줬거든요. 근데 안 와서 물어보니 어머님이 일 있다고 하던데요? 이 말을 하니 남편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죠. 알고 보니 그 표가 중고 사이트에서 꽤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나 봐요. 특히나 제가 주는 표들은 항상 좋은 좌석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급선이 필요한 바람에 팔게 됐다면서 이실직고하더군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표 현이가 어렵게 구했다면서 나한테도 말하던 거였어. 다음에 꼭 같이 가자면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팔아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결국 남편은 어머님에게 그날 신나게 잔소리 듣고 두들겨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따로 모시고 가서 공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보고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제가 같이 보러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나름 평화로운 날들이 지나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랴부랴 집에 가보니 이것저것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남편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일단 맛있게 저녁을 먹고 술을 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용기가 생겼는지 입을 열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자기가 무대 연출가이기도 하니까 이거 잘만 하면 꽤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더라고. 어때? 이거 중간만 해도 20에서 30억은 그냥 번다고 하더라.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무대 연출가라서 그쪽으로 많이 알기도 하니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해봐서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엔터테인먼트라니, 이거는 정말 살아남기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현재 남편이 하는 사업이 크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아니었나 봐요. 무슨 말인진 알겠어. 그런데 일단 난 반대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거 쉬운 거 아니야. 망하는 사람도 여럿 봤고. 자기 혹시 나 못 믿어? 자기 능력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쭉 지켜보면서 자기가 하는 일과 연관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 감이 있어서 그래. 한 번만 나 믿어줘, 응?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면서 사는 거 압니다. 그런데 가끔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남편이 말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업계는 인맥이 중요한데 여기에 몸담그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는데 좋다고 할 와이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있는 대로 심술을 부리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무슨 마음으로 말을 했는진 알겠지만 도저히 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은 이렇게 일단나게 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마 이 사건부터가 정말 비극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느 날 연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다며 배우 지망생 여러 명을 저한테 소개하더군요. 정말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절 알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기 회사 사장이 꼭 저에게 인사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제 반대를 무릅쓰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린 거였어요.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뭐야? 결국 회사를 차리고 만 거야? 그리고 이 애들은 또 뭐고? 왜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인사를 시키는 건데? 내가 사람들 창피해서 지금 얼굴을 못 들겠어. 내 일터까지 와서 이렇게 방해해야 돼? 이왕 한 거 좀 도와줘. 걔들 예쁘지? 내가 진짜 엄선해서 뽑은 거야. 진짜 나 자신 있으니까 이번에 나 좀 믿어줘. 결국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차렸던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숨기면서 할 일인가 싶었어요. 전 바로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도 분노하셨어요. 아니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것도 네 의견도 물어보질 않고 아유. 엄마의 한숨 소리에 아빠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곤 침묵 끝에 깜짝 놀란 말을 내뱉으셨죠. 뭐 남자라면 사업에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 너 회사 변호사 소개해 줄 테니까 미리 재산 공증 받아놔라. 지금 세상엔 혹시나 모를 대비는 해둬야 하는 거야. 아빠는 한없이 부드러운 성격이셨지만 위험이나 돈에 걸린 일이 있으면 냉정하게 변하셨어요. 엄마랑 저는 아빠의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기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성적으로 그게 맞다고 판단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혼전부터 지금까지의 재산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이건 저희 친정하고 변호사님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서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정말 진중하게 말을 하더군요. 해보고 싶은 일이었기도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전도 잘 못 느끼겠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을 보니 저희 아빠도 조명사업으로 같이 상부상조하니 본인도 그렇게 연관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싶었다고 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단 남편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 당신 뜻이 그렇다면 열심히 해봐. 대신 이번처럼 나한테 와서 인사를 시키면서 내 직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 생각은 하지 마. 당신 힘으로 해낸다고 약속해. 그리고 절대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하지 말고 아마 1원어치 지원도 안 갈 거야. 당연하지. 그건 내가 당신한테 말할 용기도 염치도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야. 비겁한 거 알아. 하지만 진짜 당신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게. 이용하지도 않을게. 믿어줘. 그렇게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도 당연히 걱정하셨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짜증만 내나 봐요. 제일 방해할까봐 잘 하지도 않으시던 연락을 요 근래는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무렵에는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죠. 그거 정말 괜찮은 거라니? 걱정돼 죽겠다. 승훈이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냅두라고만 하지. 너가 볼 때도 그렇니? 괜찮은 거 같니? 솔직히 말해서 괜찮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워낙 본인이 하고 싶어 했고 자기가 대출받으면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려고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엄니. 걔가 너한테 패라도 끼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아유, 그런 일 있으면 단칼에 잘라서 받아주지 마. 너 힘들게 하면 바로 나한테 말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은 신나서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이 바빠서 딱히 신경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폭풍전야였던 것뿐이었나 봐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명성을 빌리지 않겠다던 남편의 약속은 점점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연출을 맡았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에 새로운 애 써보는 게 어떻겠냐며 조르곤 했었으니까요.
전 그럴 때마다 오디션 보고 정정당당하게 들어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남편 회사 아이들이 배우로 뽑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디션 보고 제대로 인정받고 들어오는가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무대에만 서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봐도 형편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미 남편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린 것이 소문이 나서 결국 사람들이 저한테까지 손가락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못할 때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가 데려온 거냐며, 낙하산으로 발탁된 거냐며 온갖 험한 말이 오고 갔었죠.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쟤네 진짜 오디션 보고 들어온 건 맞아? 저렇게 못하는데 뽑힐 리가 없잖아. 그럼 쟤네가 뭔 수로 그 무대에 올라가. 당연히 오디션 보고 들어갔지. 아직 어리고 초보라서 떨려서 그럴 수도 있지. 잘 다독여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능력 있다고 그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했습니다. 어리고 처음 무대에 서면서도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에는 다 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게다가 이미 제가 연출하는 무대들은 프로들만 나오는 공연인데 저런 생초보가 뽑힌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무대가 망할 것 같아서 따로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와 만나는 걸 거부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요 근래 마주친 적이 없어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했거든요. 끈질기게 연락하고 기회를 틈타 드디어 감독님과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김 감독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회사 애들 써달라면서 로비를 하더라고. 지금 제 남편한테 돈 받고 무대에 저 애들 올렸다는 건가요? 감독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어떤 공연인지 뻔히 아시면서 그러면 열심히 준비한 배우들은 뭐가 되나요? 진짜 이렇게밖에 일 못하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하도 조르는데 어떻게 그럼. 그냥 정말 돈만 받았어, 돈만. 그리고 어느 정도 애들 실력은 나도 미리 봤다고. 근데 무대에서 저렇게 못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결국 남편이 돈으로 감독님에게 로비를 해서 준비도 안 된 지망생들을 무대에 올린 겁니다. 제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고모는 저한테 수시로 연락해서 다시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안 잠잠하나 싶어서 포기했나 했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할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영업하는 게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미 저는 보험을 들 만큼 다 들어놨고 무엇보다 시고모님이 권유하는 상품이 저한테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엄한 돈을 써가면서 가입을 할 이유가 없던 거죠. 누가 봐도 생뚱맞은 상품을 내밀면서 딱이다 라고 말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넘어갑니까? 게다가 제가 안 넘어가니 어떻게 알고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간 모양입니다. 아마 시고모부가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어찌저찌 알아냈나 보더군요. 정말 너네 시고모 해도 해도 너무하더구나. 너한테까지 모자라서 여기 와서 보험 이야기라고? 진짜 무슨 보험에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진짜 나중에는 사돈이고 뭐고 좋게 말이 안 나가더라. 집까지 찾아가서 저희 엄마에게 보험을 들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를 괴롭힌 것부터 이미 화가 나신 상태로 시고모에게 있는 대로 퍼부었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빠가 인상이 세 보여도 사실 성격은 엄마가 더 강단있으시거든요. 일은 한 번에 터진다고 남편부터 시고모까지 정말 난리도 아니더군요. 게다가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준 시고모부도 매번 사고를 친다고 하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저 이번에 새로 고용되신 시고모부님 있잖아요. 매번 사고 치시고 제대로 배달도 안 하셔서 요즘에 사장님께서 엄청 골머리 앓으세요. 저번에 잠시 아빠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안 계신 틈에 비서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저한텐 말씀을 안 하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시고모부든 시고모든 쌍으로 난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졸라서 소개를 시켜줬더니 아는 사람 회사에서 일한다고 대충 하는 것부터가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모부든 고모든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 제 무대 일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일이 너무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히 해결하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감독 만나고 오는 길이야. 이 정도 말했으면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지? 이제 너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봐. 아니, 그러니까 자기야, 그게 걔네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거야. 예쁘고 실력도 너무 좋은데 그게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 좀 쓴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변명입니까? 남의 무대 망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다 줘놓고 저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연출하는 무대에 회사 애들 세울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한동안은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일단 제 무대를 망치지는 않았으니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시거모의 끈질긴 보험 이야기는 계속되었고요. 그런데 이 시기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려고 했나 봅니다. 그 즈음에 무대 조명 문제로 아빠 회사에 찾아갈 일이 생겼어요. 간혹 그렇게 회의를 하곤 했었죠. 그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 끝나갈 때쯤 가는 길이라며 회사 차로 저를 태워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다니시지만 회사 업무적인 일이 있을 때는 기사분을 대동하여 움직이곤 하시거든요. 안 그래도 그날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일이 터진 겁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것 같아서 천천히 서행을 하던 중에 갑자기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새도 없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뻔해 보이는 수법 있잖아요. 합의금 뜯어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요. 저는 오히려 더 놀란 것 같아요. 요즘처럼 블랙박스니 CCTV니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저렇게 티나게 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결국 저희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픈 척하면서 드러누워 있더군요. 거기에다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어눌한 말로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사장님, 제가 보험회사 부르겠습니다. 어차피 처리하려면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보험사를 부른다고 하니까 그 외국인 표정이 좀 달라진 걸 미세하게 느끼겠더군요. 기사님이 전화를 하는 와중에 아빠께서는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같은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보험사와 경찰까지 왔어요. 외국인은 불법 체류자는 아니었어요. 한국말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할 줄 알더군요. 그냥 저희에게 못하는 척 했던 거예요. 저 잘못 봤어요. 저 멀쩡해요. 다들 가시던 길 가셔도 됩니다. 저 경찰서 안 가고 싶어요. 그제서야 한국말로 유창하게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죠. 결국 사고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그 외국인은 경찰분께서 데려가서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고도 나중에 일어난 일과 연관이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마치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 시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당시에 더 이상하게 느꼈던 건 바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빠가 하는 조명 사업에도 굉장한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간혹 저한테 아버님 사업 물려받을 거냐는 질문도 했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욕심내봐도 되냐며 농담처럼 말도 건넸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빠에게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죠. 물론 사람이 아닌 돈이었겠지만요. 그래서 사고 났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족이니 걱정하는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럼 그 외국인이랑 뭐 합의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고? 그렇게 차에 치였는데 괜찮은 거래? 합의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속을 뻔한 건데. 자기 여태까지 내 얘기를 뭘로 듣고 있던 거야.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릴 걱정해야지.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반응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을 해서 사람을 친 거라면 모를까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느낌도 결국엔 다 맞았던 거라고 생각하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게 찜찜함을 가지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요즘 티켓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요새 티켓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나 봐요. 지금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당한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하고요. 중고 사이트 사기부터 티켓 사기야 예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온 범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케일이 다르더군요. 피해당한 사람만 해도 수십 명에 피해액만 해도 몇 천만 원에서 억대로 넘어갈 정도였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명에게 마치 표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는 돈만 받고 잠수를 타는 수법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 사건이 저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이날이 저희 공연 마지막 날이었어서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도 미리 말해놓은 터였죠. 하지만 저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마무리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참석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다들 저를 워커홀릭이라고 부를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다른 날은 어느 정도 분위기는 맞췄는데 이날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아까 그 티켓 사기 사건에 대해서요. 그거 알고 보니 로열석까지 사기당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던데 근데 그 로열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관계자 아니면 못 구하잖아요. 로열석까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공연 말하는 건데? 혹시 우리가 연출한 공연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 저도 아까 보고 찜찜해서도 알아봤는데 저희가 기획한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건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들 티켓 사기 사건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연출한 공연에 로열석까지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 갑자기 느낌이 쎄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티켓은 정말 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저처럼 관계자인 사람들만 구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직원에게 어떤 공연에 무슨 티켓인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많이기만을 바라면서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제가 예전에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고 남편에게 넉넉히 준 구표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남편이 팔았다고 할 때만 해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알게 된 이상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회사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기에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멈춘 채로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 치인 사람은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더군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그때 그 외국인 맞지? 얼마 전에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사람 말이야. 그때도 우리 아파트에 일부러 뛰어들었잖아, 맞지? 외국인은 마치 저를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와 똑같이 한국말을 못하는 척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오니까 그 사람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술 먹었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어이가 없더군요.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이라면 제가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걸 알 겁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건 저에게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접근했다는 말이 될 테니까요. 혹시 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음주 측정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럽시다. 같이 서로 가시죠. 음주 측정이고 조사고 다 받겠습니다. 대신 저 사람도 같이 가죠. 저는 곧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챙겨들고 외국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걸 보더니 외국인이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거기에서 더욱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작정하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요. 경찰에게도 저번에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3, 4년 동안 거주해서 한국말도 유창하더군요. 당연히 이 모든 일도 혼자 꾸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우에 누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예상 밖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이 될수록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감지한 외국인이 모든 걸 다시 토했거든요. 경찰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것이냐고 물어보니 누가 시켰다고 하더군요. 누구냐고 물어보더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다 덤탱이 씌울 거냐고 몰아붙이니 그제서야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제 남편 이름이었던 겁니다. 경찰분께서는 저한테 아는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제 남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시고모 이름까지 나오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거 다 그 남자랑 늙은 아줌마가 꾸민 일이라고요.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한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듣던 다른 경찰분께서 이미 그 사람 다른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알고 봤더니 여자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되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봐도 명백하게 그 인간의 이름이었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경찰서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여자애들도 몇 명 들어오더군요. 어디에서 많이 봤나 했더니 엔터테인먼트 배우 지망생들이었어요. 무서워서 신고도 하지 못하다가 사장이 잡혀왔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딱 봐도 갓 성인이 된 어린 아이들인데 저런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저도 의심하더군요. 제가 아무래도 무대 연출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솔하게 다 이야기를 했고 소속사 아이들까지도 제 편에 서서 말을 해주더군요. 감독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저 사장이 꾸민 일이에요. 저희한테 잘 되게 해주겠다면서 밤에 불러내고 돈 갖고 오라고 하고 여기에서 저 사장한테 밤에 안 불려간 애들이 없을걸요?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 아이를 보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서 남편에게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어? 애들을 상대로 그런 추잡한 짓을 해? 게다가 외국인까지 고용해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네 고모랑 짰니?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모랑 고모부가 잡혀오더군요. 그 뒤로는 제 연락을 받은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요. 저 아저씨가 저를 저 아줌마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이거 일만 잘하면 저 큰 돈 벌 수 있다면서요. 그 외국인은 시고모부 얼굴을 보자마자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밑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시고모에게 같이 사기칠 사람으로 소개를 시켜줬던 거죠.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빠 회사에 취직을 해놓고 임금이 비싸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몰래 일을 시킨 거였어요. 그래놓고 보고할 때는 자기가 일한 것처럼 한 거였죠. 그러니 당연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서야 모든 의문이 다 풀리더군요. 무엇보다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서 뭐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빠는 침착하게 변호사부터 부르셨어요. 엄마는 당장에 달려가서 남편에게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우리 귀한 딸 너랑 결혼시킨 줄 알아? 성실하고 착한 거나 믿고 보냈더니만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쳐? 그것도 네 고모라는 사람이랑 짜고? 이게 다 빚 때문이었다고요. 전 그냥 엔터테인먼트 사업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건들은 다 고모가 짜놓은 각본이었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다 덤탱이 씌우는 거니? 나중에는 좋다고 같이 하자고 한 게 누군데? 네 마누라 잘난 척하는 거 꼴보기 싫다며. 이 모든 판은 애초부터 고모가 짰답니다. 고모부가 주식을 해서 망한 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더군요. 거기에다가 보험일까지 계속 안 됐다고 해요.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험은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선수금을 다 돌려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실적은 없지 해지하는 고객은 많다 보니 이게 감당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 남편까지 속을 썩이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보험 들라고 괴롭히고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 딸이랑 나를 괴롭힌 거였어?
본인 집 콩가루 된 거면 알아서 해결할 것이지 어디에다가 화풀이야. 저희 엄마는 고모가 했던 일들과 뻔뻔한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바탕 버거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모는 본인이 어떻게 해도 저희 집이 넘어가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이 바로 보험 사기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저희 아빠를 노렸던 거예요. 대충 원만하게 합의금 주고 끝날 줄 알았던 거죠. 맨날 하하호호 사람 좋게 웃으면서 다니니 만만하게 봤던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저희 아빠가 강단 있게 나오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네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음주운전으로 몰아붙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제 회식 날이었던 거죠. 남편에게만 말했으니 그걸 고모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던 거죠.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제가 술은 입에도 안 댈 줄은 몰랐던 겁니다. 당연히 외국인은 제가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고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평소처럼 제가 분위기 맞춘다고 한두 잔이라도 받아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고소된 사건 중에 사기도 있었다고 했죠. 아까 제가 말한 로열석 티켓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에 당한 사람들도 죄다 경찰서로 오면서 한층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들어온 사람은 제가 옆좌석에 앉을 때 봤던 분이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보더군요. 그나마 비싸게라도 표를 주고 샀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예 표 구경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정말 급하게 파는 거라면서 저한테 2배 넘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꼭 보고 싶은 공연이었기에 사긴 했지만 주위에서는 아예 티켓 구경도 못하고 사기만 당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중고 사이트에서도 남편의 사기 행각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자 사기당한 사람들끼리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얼굴도 모른 채로 돈만 뜯겼는데 저 사람은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사람인 거죠. 아, 급해서 내가 나가서 팔았던 건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하나의 오점이네. 저 인간이 내 얼굴만 보질 않았어도. 남편은 자기가 직거래를 하면서 얼굴을 보인 걸 마치 오점처럼 말하더군요. 그 실수만 아니었어도 들키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망생 아이들과 그 짓거리를 가진 것도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군요. 당연히 거짓이었죠. 사랑해서 한 거라니까요. 그래요. 제가 잠시 한눈 팔았습니다. 그게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경찰분들께서는 예쁜 여자 지나가면 한눈 안 팝니까? 사랑이라뇨.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미쳤다고 저런 아저씨를 좋아해요? 진짜 싫다고 하는데도 듣질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가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하니까 계약을 들먹이면서 협박까지 했어요. 저희가 무슨 힘으로 이겨요. 뻔뻔한 남편의 모습에 아빠가 다가가려는 순간 우르르 몰려들어온 아줌마 아저씨들 틈에서 한 분이 나와 불사다구를 날리더군요. 바로 지망생 아이들의 부모님이셨습니다. 한 분이 불사다구를 날리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남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말리기 바빴죠. 경찰서 안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은 지망생들을 무대에 세워준다는 명목으로 감독과 자리를 마련해서 술 시중까지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아무리 연예계가 그렇고 그런 일들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들은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걸까요? 이렇게 난리가 난 와중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일단 돌아가 계세요. 제가 상황 정리하고 연락드릴게요. 네? 다 알고 왔다. 괜찮다. 승훈이 고모가 자기 지금 경찰서라면서 죽겠다면서 전화 왔더구나. 승훈이도 같이 잡혀 있다면서. 너는 괜찮니? 알고 보니 고모가 어머님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자기 남편이며 조카며 다 잡혀왔으니 도움 청할 사람이 시모밖에 없었던 겁니다. 뻔뻔스럽게 아들도 잡혀있으니 자기네들도 빼내달라고 하면서요.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머님은 부모들에게 둘러싸인 남편을 보자마자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감싸 안으려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망생들의 부모들보다
더 세게 남편을 때리는 거였습니다. 울부짖으며 그렇게 한참을 때리셨어요.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내가 너를 이렇게 잘못 키워서 이사달이 난 거야. 이 죄를 어떻게 다 받을까? 내가 콩밥 먹으마. 다 내 죄니. 아, 엄마 그만 좀 해.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라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라도 주지 말아야지. 애들 데리고 장난해,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그리고 고모라는 사람이 애를 깨어내서 그런 일을 시켜?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시몬은 시고모네를 향해서도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러게 저 인간들이 보험 하나씩만 들어줬어도 내가 이 정도까진 안 했을 거 아니야?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군요. 저희가 설령 보험을 들어줬다고 해도 저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고나 있었을까요? 부모와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경찰분들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인 사람은 드물다고까지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지망생들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분을 삭히지 못했어요. 이쯤 되니 궁금하더군요. 남편은 왜 고모 일에 그렇게 합세해서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는지를요. 이미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망생들도 그 낌새를 눈치채고 그만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계속 협박을 당했다고 해요. 다 증거로 남겨놨으니까 앞으로 배우 생활하기 싫은 거 아니면 잠자코 있으라고 했어요. 한 지망생이 울면서 말을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핸드폰에는 그 아이들과 한 메시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죠. 중고 사이트에서 벌인 사기 행각들까지 전부 다요. 남편이 아주 치밀했던 점은 바로 티켓 위주였어요. 먼저 피해자에게 제대로 만들어진 표인 것처럼 포토샵을 해서 보냅니다. 날짜와 바코드까지도요. 그렇게 믿게 만든 다음 돈을 송금하면 잠수를 타는 것이죠. 그걸 보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사람과 제가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서워지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아빠가 부르신 변호사님께서는 어수선한 경찰서 안에서도 차분하게 상황 파악을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사람과는 못 살겠으니 이혼 소송까지 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어머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게요. 더 이상 저런 사람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말 딸처럼 잘해주셨는데. 아니다. 너가 뭐가 죄송하니? 자식 잘못 키운 다 내 탓이지. 미안해하지 말거라. 너는 미안해할 필요 없다. 너가 다시 산다고 해도 내가 말리려고 했어. 앞으로는 너 인생 살아.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남편 얼굴을 볼 때는 그렇게 소름이 끼쳤는데 어머님 얼굴을 보니 눈물만 나더군요. 솔직히 딸 같은 며느리 없다고 하잖아요.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제 편이 되어 주셨거든요. 제가 고모나 고모부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게 본인에게는 시누이이거나 아들일지언정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셨습니다. 시댁에 가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셨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왜 가만히 있냐면서 잔소리하셨으니까요. 아버님은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뵌 적은 없지만 확실히 어머님을 닮지 않은 건 알겠더군요. 게다가 얼핏 듣기로 살아생전 그렇게 속을 썩이셨다고 했으니까요. 지아비처럼 크지 말라고 그렇게 빌면서 키웠더만 어떻게 지아비보다 더한 일을 해. 어떻게. 나는 너네 다 빼줄 생각 없다. 가서 죗값 다 치르고 나와라. 어머님은 그 말을 끝으로 경찰서 밖을 나가셨습니다. 그 뒤에 대고 시고모네와 남편은 황당해하며 소리치더군요. 언니, 그러고 그냥 가면 어떡해. 언니 아들 초록고 콩밥 먹어도 좋아? 어? 왔으면 뭐 좀 도와주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정말 나 이대로 콩밥 먹게 둘 거야? 어? 아니, 내가 잘못했어. 어? 제발 나 좀 먼저 꺼내줘. 자기야, 나 이대로 놔둘 거야? 장인어른한테 한마디만 해줘. 아니, 우리 부부잖아. 재산 그것도 반은 내 거잖아. 이 남자 정말 추잡했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잘못이 돼도 저랑 아빠의 돈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사업 전에 잔머리를 굴렸던 거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거였니? 그렇게 당당했던 태도 뒤에는 결국 아빠랑 내 돈이었어? 너 그거 꿈도 꾸지 마. 내가 말했지. 너 1원도 지원 못 해준다고. 너 사업하기 전 시점으로 이미 내 재산하고 아빠가 사준 아파트 전부 공증해놨어. 너랑은 별개 일이야. 제 말에 남편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곤 곧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어머님의 뒷모습이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저렇게 잘못했다는 사람이 여태까지 왜 그렇게 뻔뻔하게 굴었던 걸까요? 저희 가족은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더 남기로 했어요. 결국 시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남편까지 꼼꼼하게 조사를 받은 뒤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까지도요. 아무리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 이미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본인은 억울해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질 나쁜 인간들과 어울린 탓인걸요. 그 중에서도 남편의 범행은 너무나도 많고 악질적이어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도 어떻게든 형벌을 깎으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다 잘못한 거 압니다. 제 와이프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재판장님,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잘 살아보겠다면서 연예인 하고 싶은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몰상식한 짓을 저지릅니까? 앞뒤 말이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또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죠. 결국 남편은 도합 10년형을 받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평생 콩밥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소송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냈죠. 게다가 지망생 아이들의 피해 보상에 정신적 치료까지 해내느라 빚도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겁니다. 이미 티켓 사기로도 많은 빚을 지었을 테지만요. 어머님을 생각하면 안쓰럽지만 저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냥 피해자들이 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나는 이제 제 아들로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미안해 말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거라.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어머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 뒤로도 정말 남편에게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시고문에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고 하니 아마 어디 가서 숨어 살고 있지 않나 싶네요. 동물은 본능에 충실해 살지만 인간은 이성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극한의 상황까지 닥치게 되면 그 이성이라는 끈마저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악해지는지도요. 그 후로 지망생 아이들은 다른 소속사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되도록이면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변호사님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최대한 아이들에게 법적 자문을 해달라고 했어요. 수임료는 제가 대신 내줬고요. 이혼 소송부터 위자료까지 피해자들 피해 보상까지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전 남편분이 저한테 감독님에게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전화 한 통만 부탁한다면서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마지막까지 정말 뻔뻔스럽네요. 전화요? 당연히 안 했습니다. 제 삶 살기도 바쁜데 그 인간 목소리 들으면 기분만 더 나빠질 텐데요. 깜빵 안에서 있다가 출소하게 되면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일 텐데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그냥 여자로서 당당하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